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무겁습니다. 직전 저점 깨면서 낙폭을 좀 크게 보였죠. 미국 증시 하락 그리고 아시아 증시 하락 대비해서도 한국 증시가 좀 과도하게 좀 많이 밀렸는데요. 역시나 이제 상반기에 이제 2차 전지 업종에 집중됐던 그런 매수세 그리고 이제 강한 상승의 기조 흐름이 이제 부메랑으로 좀 다가온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도한 한국 증시의 하락 때문에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업종이 최근에 시장을 굉장히 세게 이제 하방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밸류 하향이죠. 예, 2차 전지 업종의 실적이 또 예상치만큼 좀 못 나오고 또 내년에 대한 어떤 예상 대비해서 기대치를 낮추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밸류 하향이 급속도로 벌어지면서 2차 전지 업종의 급락 패턴을 시총이 100조 되는 기업들도 막 8%씩 빠지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도하게 한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고 이거는 다른 업종에 있어 가지고는 또 기회의 어떤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냉정하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떤 시장을 너무 두려움, 공포, 절망 이런 어떤 부정적인 기운과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느껴서는 안 되고요. 오늘 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항상 약세장 이후에는 새로운 업종이 뜨고 또 이제 새로운 어떤 테마들이 뜨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로는 이제 작년 10월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장악하고 많은 투자자가 이제 침체장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던 그 시점, 가장 극점이었던 그 시점이 이제 시장의 저점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업종이 주도 업종으로서 굉장히 강한 어떤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경제 자체는 지금 그렇게 부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GDP 발표도 3분기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수출도 이제 호조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지금 과도하게 한국 증시의 어떤 하락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는 넥스트를 준비하고 또 차후에 이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 전략 구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에 너무 그냥 매몰되고 이제 몰입되어 있으면 그 다음이 보이지 않는 바로 앞만 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오늘 넥스트에 대한 어떤 얘기들 또 과거의 약세장 뒤에 어떤 업종들이 떴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케이스 스터디를 해드리면서 조금 더 자신감, 용기 또 이제 능동성을 가지는 투자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 또 필승의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서 한번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2.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3.5%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9.2조 적절하게 나왔는데 코스닥이 6.5조 완전히 줄어들었죠. 하락 종목 수가 양시장 모두 월등히 많았습니다. 10배 이상, 10배 정도 많았네요. 코스피 쪽이 800여 종목 하락, 코스닥이 1,400여 종목 하락, 코스피 쪽에서 4,800억의 외국인 순매도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소폭 순매수인데 2시 이후 개인들의 어떤 투매 성격이 나오면서 약간 수동적으로 매수된 그런 측면이 큽니다. 선물은 큰 변동은 없었고요. 어제 이제 나스닥 증시가 2.4% 빠졌는데요. 두 가지 요인이었어요. 사실 그 구글의 실적 발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부분의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쪽에 이제 좋은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점유율을 뺏겼다 이런 인식 때문에 구글이 폭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상승을 했죠. 어제 지금 여기 차트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종목이 막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종목별로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리스크가 발동된 건 아닌데 오늘 그 부분이 오늘 한국 증시, 아시아 증시 영향을 이제 미쳤고 또 이제 장중에 미국 선물이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어떤 이제 분위기를 더욱더 크게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또 국채금리가 또 올랐던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흐름 자체가 뭔가 좀 호재 악재가 이제 산재됐는데 악재에 조금 더 반응을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펼쳐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는 조금 더 취약한 지금 수급 구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더 세게 이제 하방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 다우 지수는 0.3% 빠졌으니까 이게 뭐 약보합이잖아요. 그래서 특정 종목의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내 증시에서도요. 너무 이제 리스크적으로 지금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상황 때문에 발생되는 이제 어떤 위기나 공포의 뒤편에 있는 그런 기회와 어떤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이제 자금을 그 매수로 돌리고 있는 그런 영역들을 찾아서 넥스트를 이제 준비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이제 지금의 어떤 하락 속도라든지 폭 자체는 지수 측면에서 굉장히 과도하고 큽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밸류 하향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빠진다고 쳐도 다른 업종은 그럴 만한 계제가 아니라 너무 지금 끌어내리는 듯이 지금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그 전략에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 니케이 증시도 2% 빠졌고요. 홍콩은 0.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상해 증시도 0.4%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그래서 전체 아시아가 뭐 한국하고 비슷하게 빠졌으면 야 시장 리스크 발동해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한국이 특수하게 좀 많이 빠졌고 그 원용 자체가 지금 뭐 2차 전지 업종인데 오늘은 또 반도체 업종까지도 같이 내려앉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좀 차별화된 어떤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좀 우리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이 1.7% 빠졌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다소간에 좀 약세 부분이 어쨌든 뭐 대만 증시 또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빠졌습니다. 그 영향이 컸던 것 같고 나스닥 증시가 지금 요 정도 수준 좀 약간 빠질 수 있는 어떤 룸을 좀 두고 있어요. 지지 라인을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이제 어제 좀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제 오르긴 했어요. 이 부분도 같이 오늘 외국인 수급에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그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급락을 해버렸고요. 어쨌든 요거 반등 나오게 되면요, 시장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다시 또 쇄신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올랐고 뭐 구글은 빠졌고 뭐 급락했고 뭐 그렇게 좀 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처참하죠. 그 직전 저점, 이제 밑꼬리면서 쭉 올라온 이 지점 자체 저점까지도 깨버리는 아예 그냥 개파락 시작해서 쭉 밀어버렸으니 뭐 이건 뭐 손쓸 틈도 없고 오늘 종가가 또 저가로 마감했기 때문에요. 또 하락의 연속성 가능성까지 좀 열어둔 채 마감이 됐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요 이제 직전 저점이었던 올해 초죠. 이 지점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좀 열려있는 상태라 가지고 어디서 이제 완전히 되돌려질지 이걸 좀 알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직전 저점 깨면서 밑으로 좀 열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시장 내에서는 결국은 시장 지수의 되돌림 그리고 이제 반전의 흐름을 만들어내려면요. 결국은 그 2차 전지 업종이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의 흐름들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보시면 무섭네요. LG엔솔이 이제 양봉 그래도 전환됐습니다. 양봉 전환되긴 했지만 2% 정도 빠졌고 어제 미국 반도체 지수 약세에 힘입어서 이제 오늘 하이닉스까지도 5.8%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삼성전자도 1.9% 빠졌습니다. 오늘 반면에 이제 바이오 쪽 삼성바이오로직스 플러스 또 셀트리온이 보합 양봉이죠. 이렇게 좀 마감하면서 시장 대비 좀 강한 어떤 흐름들 보여줬고 역시나 2차 전지가 완전 끌어내렸어요. 포스코홀딩스 5% 빠졌고요. LG화학이 6.9% 빠졌습니다. 완전 처참하네요.
삼성 SDI도 이제 5% 빠졌고 양봉 전환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포스코 피처엠이 8.9% 빠졌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시장을 완전히 내려앉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삼성 전기까지도 13%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죠. 그 영향을 좀 받았다. 하이브가 좀 의외로 좀 빠졌는데요. 오늘 뭐 반도체 뭐 2차전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연예계 쪽에 이제 마약 스캔들이 좀 불면서 뭐 루머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BTS도 뭐 마약을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도는 것 같은데요. 아, 참. 하여튼 뭐 온갖 것들이 지금 다 겹쳐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악재로 작용하고 하락의 어떤 명분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사실 지금 우리가 계란판이 뒤집어지면 웬만한 건 이제 다 깨지긴 하는데요. 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결국은. 그 안에 이제 괜찮은 것들, 뭐 안 좋은 것들 상관없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뚝 뒤집어 버리니까 계란들이 다 깨지는데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괜찮은 기업들은 굉장히 빠르게 그 시세가 회복되고 차후에는 또 주도 업종의 흐름으로 좀 전개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너무 이제 빠지는 거에 너무 매몰돼 버리면 그런 것들을 보기 힘드니까요. 최대한 냉정을 찾으면서 멘탈을 이제 가지면서 시장을 바라보며 이제 분석하고 또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아까도 이제 종목별 흐름들을 보여드렸지만 뭐 에코프로 BM 6% 빠졌고 에코프로가 이제 1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시총 1, 2위 기업이 6%, 10% 빠졌고 뭐 포스코 DX, LNF도 어떻게 보면 이제 포스코 DX도 이게 2차전지 기업은 아니지만요. 포스코 그룹이 급등하면서 같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크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시총 1위, 2위, 4위, 5위가 지금 6, 7, 10%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 증시가 3.5% 빠진 건 뭐 어떻게 보면 좀 양호하게 보일 정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센티가 시장을 지배할 때는 조그만 우려나 조그만 어떤 하락 요인 이런 것들만 붙어도 급락 연출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뭐 HP, SP 같은 기업이 될 겁니다. 최대 주주 한미 반도체가 일부 이제 지분을 좀 매각해서 차익 실현을 한다. 이렇게 좀 어제 시간에서 이제 그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12%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센티가 이제 약하다 보니까 그냥 막 조그만 거에도 이제 급락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연예계 마약 스캔들이 벌어지니 뭐 JYP한테 6% 빠지고 SM이 5% 빠지고 아까 하이브가 10% 빠지고 이런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 이런 시장의 구간대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중개적인 관점에서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좋은 기업들을 또 싸게 사는 그런 어떤 구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골라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시장에 분석을 해드리면서도 이 반도체 업종에서 상당한 종목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들을 좀 봤었습니다. 확인하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업종 내에서 이제 양봉 전환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하나 마이크론 뭐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최근에 뭐 두산 테스나 같은 기업이라든지 양봉 전환된 이런 기업들이 차후에 이제 시장 내에서도 강한 어떤 흐름들을 낼 공산이 있는 또 명분까지 지금 트렌디하게 갖고 있고 실적 동반하는 그런 트렌디함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런 그 차후에 이제 움직임을 나타낼 명분을 가진 기업들을 또 저가로 살 수 있는 그런 구간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머리가 하얘지죠.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요. 리포트 하나 체크 드릴게요. 그 하나금투 하나증권에서 나오는 리포팅인데요. 오늘 이제 한국 3분기 GDP 된 내용이에요. GDP가 전기 대비 0.6%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 지금 내수 또 순수출 기여도가 이제 모두 증가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한국의 이제 GDP, 이제 경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개선되는 어떤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한국 경제는 1.3% 내외 성장을 기대하고
수출 주도의 성장을 이제 지속할 걸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무역 수지 흑자 기조가 강화되면서 수출 주도의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대중국 수출은 부진하지만 여타 지역의 수출 부진이 개선되고 반도체 생산이 점차 회복되면서 IT 중심으로 제조업 부진이 완화될 듯하다. 한국의 10월 수출도 반도체 자동차 수출 호조로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경기 기대 약화로 소비 심리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 심리 위축과 조달금리 부담으로 설비 투자에 대한 회복은 조금 더디게 이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한국 OECD 경기 선행지수가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수출 호조 내수 경기에 완만한 회복세가 동반되는 점 감안시 국내 경제는 내년에 2% 초반대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지수가 이렇게 과도하게 한국이 빠지는 거는 조금 이제 과매도 구간에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만큼 주식시장이라는 건 좀 어떤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뭐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입니다. 비상식적이고 그런 것들이 올해 초에 이제 특정 2차전지 기업들의 과도한 그 오버슈팅이죠. 무슨 뭐 리튬 관련주 막 급등하고 조단위 시총 나오고 막 이런 것들 그런 현상들이 결국은 지금의 이제 비상식적인 과도한 하락을 또 이제 부메랑처럼 막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이런 구간에서 차후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업종, 실적 동반한 이제 또 뭐 반도체 업종 같은 이런 쪽을 우리가 좀 전략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락세, 지금 증시의 이런 하락세 뒤에 분명히 어떤 새로운 어떤 주도 업종이 탄생할 텐데요. 당연히 이제 그 후보군은 이제 반도체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 위에 이제 올라와 있는 이 반도체 업종이 시장에서는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보일 공산이 큰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상 이제 작년 말 요때 이제 그 지수가 완전히 내려앉는 이런 약세 뒤에 시장이 이제 올라올 때 결국 이제 2차전지 업종 주도력을 보였던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떠올리면 되는데요. 그 약세장 이후에 새롭게 떠오른 주도 업종과 테마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2년도 이제 하락 뒤에 23년 2차전지와 AI가 이제 새롭게 이제 주도 업종, 주도 테마로 이제 움직였죠. 그때 모멘텀은 IRA 모멘텀이 2차전지 업종에 밀어올리는 어떤 역할을 해줬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이제 성장세가 높은데 그쪽에서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의 집중된 수혜가 기대되다 보니 그런 법안이다 보니 모멘텀을 크게 가졌던 거죠. 그래서 밸류가 너무 높게 과도하게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었고 그런 거에 기반해서 투기적인 수요까지도 많이 붙었던 그런 부분이었죠. 챗GPT가 이제 출시되고 그게 시장에서 분위기 몰이를 하면서 AI 관련된 테마가 엄청난 트렌드를 형성했었죠. 미국 증시에서도 AI, 엔비디아 대장주가 뭐 탄생하고 앞으로도 이제 지속 우상향의 기조를 보일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리고 21년도 하락 뒤에는 그때 이제 메타버스 NFT의 광풍이 있었죠. 그때 당시 이제 모멘텀은 P2E 게임, 이제 위메드, P2E 게임을 통해서 게임으로 이제 돈을 버는 시대야? 뭐 이렇게 됐던 분위기몰이 또 이제 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쪽 테마의 광풍을 낳았었던 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2020년은 다들 아시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했었던 그때죠. 이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BBIG라는 업종이 주도 업종으로서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뭐 가장 이제 퍼포먼스가 컸던 건 이제 코로나 관련 제약 바이오 업종이었죠. 명분도 뚜렷하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이오가 필요했으니까요. 이런 어떤 업종들이 떴다는 거를 약세장 이후에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시가 막 폭락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2019년도 5G 쪽하고 수소 테마 이쪽이 정책 모멘텀을 타고서 상당 엄청난 급등을 했었죠. 뭐 KMW 이런 기업들 실질적인 퍼포먼스가 굉장히 컸는데요. 이런 쪽 하락장 뒤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새로운 주도 업종에서 엄청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번 2023년 이런 급락 장세, 약세 장세 이후에 또 이제 어떤 업종과 테마가 주도할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지금은 주목하고 분석하고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거의 이제 그 확률상 높은 후보군은 반도체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오늘 같은 날도 양봉 전환된 반도체 기업들을 조금 유심히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뭐 종목별 흐름을 짚어보는 게 큰 의미를 좀 지니긴 어려운 그런 증시였는데요. 오늘 3시에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던 내용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이제 3시에 이제 올려드렸는데, 금일 주식시장이 처참할 정도로 하락 중입니다. 작년 말경에 이제 시장이 떠오릅니다. 주식시장에 어떤 손 쓸 새도 없는 그런 하락의 연속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는 머리가 하얘지고 인간은 또 생존에 대한 뇌회로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 비슷한 것도 이 공포와 불안에 대한 학습된 기억이 DNA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장중시장에서도 이제 분석했듯이 큰 하락 뒤에 새로운 시장 변화들이 일어나고 공포 속에서 아무 생각이나 행동도 못하게 만드는 그 지점에서 기회라는 것은 항시 탄생해 왔습니다. 투자를 향한 에너지는 매 순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가격에 매몰되어 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투자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 형성은 또 역시나지만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고요. 언제나 그랬다는 듯이 또 3개월 뒤, 6개월 뒤에 보면 거기가 또 저점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시장을 모두 회피할 수 있다면 회피할 텐데요. 회피할 수 있다면 이제 좋을 텐데요. 뭐 그런 투자자가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뇌는 부정성으로 생각하게 되면 스트레스 작용으로 또 아드레날린 같은 그런 호르몬이 나오면서 공격적이 되게 되고 비합리적인 어떤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 위기라는 어떤 본능적 대응을 기회라는 또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관점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선택은 투자자 모두 다를 것이지만요. 답은 아마 알고 있을 거라 봅니다. 무너질 것 같은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 냉정하게 판단이 됩니다. 이 순간 비슷하게 겪어왔던 과거의 시장에서 복귀를 했던 그런 경험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케이스스터디 해드렸던 그런 시장의 분석처럼 결국은 이런 큰 폭의 하락 뒤에는 또 새로운 어떤 업종과 테마가 떠오르고 그런 쪽에서는 또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 기회라는 크랙이 보일 것이고 그 틈을 힘차게 열어서 기회를 보게 될 것이라 봅니다. 결국 이제 매 순간 이제 투자라는 것도 그렇지만 뭐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택의 연속일 텐데요. 그 선택이 보다 더 합리적인 어떤 과정을 지니려면 결국 우리는 또 과거에서 배워야 되고 그 속에서 원리를 찾아서 지금부터 해나가는 대응에 또 합리성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감정이 요동치고 또 감정위에서 이제 시장의 대응이 이뤄지고 선택을 하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는데요. 냉정을 찾고 또 특정 또 어떤 종목들은 또 업종들은 또 상당한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좀 더 냉정을 가지면서 기회를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의 연속입니다. 네, 정말 뭐 처참하게 이제 급나가는 패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명하게 잘 극복해서 또 연초 이렇게 또 회복되는 시세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구간에서 또 좋은 기회들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분석하고 계속 동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네요. 추워지는데 부디 또 시장에 온기가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신박사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